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와 남미 국가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니콜라스 마두로의 거처를 급습해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작전은 2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카라카스 인근 군사기지에 대한 공습으로 미국은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관건입니다. 백악관이 미국 주도를 언급할 때 이는 법적 소유권, 점령, 합병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신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방향, 경제 자산,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해외 동결 자산 접근을 통제하며 석유 라이선스 부여와 취소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미국은 정치 세력의 외교 인정과 베네수엘라의 국제 금융기관 접근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 협력, 안보 조정, 무력 재개 위협 모두 입장을 강화하며 어떤 도구도 공식 통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의 선택을 제한하고 미국의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식적 통제는 법적 재정적 의무를 포함하며 국제법상 점령 세력은 치안과 인도적 지원, 민간 통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함으로써 미국은 책임을 줄이면서도 선택의 폭을 넓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책임 없이 지배력을 과시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모호성은 국내 정치에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점령이란 표현 없이 통제한다고 말하는 건 의회 논쟁과 대중 반발을 피하려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은 과거 파나마와 IT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워싱턴은 이라크 초기부터 정당성이나 책임에 답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질 때 책임을 피하거나 전가하면서도 힘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적대적 지도자 제거, 전략적 자산 통제, 경쟁자 견제, 장기 통치 약속 회피의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로드맵은 없지만 가능한 순서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을 강화하고 충성파 부대를 무력화하며 주요 인프라 확보와 악의적 세력의 악용 방지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석유 생산 중심 경제 안정화, 통화 통제, 준수에 따라 일부 제재 완화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관리로 과도 정부 지원, 기존 기관 감독, 마두로 이후 정부 구성 은밀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남은 질문은 다음 단계입니다. 즉각적 여파와 베네수엘라 미래를 논의하기 전 중국 러시아 반응 평가가 필요합니다. 두 나라는 마두로 습격으로 굴욕을 겪었고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태평양 항공 위협 대응에 쓸 레이더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여론에서 크게 패배했으며 베네수엘라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을 맡았습니다. 수도는 미국이 공습을 시도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된 요새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헬리콥터 습격조차 막아내지 못했고 헬리콥터는 아마도 가장 쉽게 격추할 수 있는 공중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모든 적에게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억지 효과의 지속 기간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능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장기적인 행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의 활동 방식이나 가시성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두 나라 모두 마두로의 체포만으로 더 넓은 전략적 목표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억제력은 일관성과 실행력이 중요한데 베네수엘라에선 둘 다 아직 불확실합니다. 중국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것으로 완전히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민주주의 국가 방어에서 카라카스 급습은 미군 전력을 상대할 군대에 억제 효과를 줬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그 가치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것은 특수항공기와 미국의 최첨단 역설계 미확인 비행 물체 기술 무기로 수행된 급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전통적 충돌이 아니었고 미국이 카라카스에서 사용한 자산들은 그 특성상 제한적입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 정예부대와 중국 정예부대 간의 격차는 미국 일반 부대와 중국 일반 부대 간의 격차보다 훨씬 큽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할 때 자국 센서가 파괴되기 전까지 미국의 대규모 공격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매우 성공적인 마두로 습격 이후
자국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린 것은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미군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 2척 납포에 어떻게 반응해 뵀는지 보면 러시아의 대응을 알 수 있습니다. 2026 연일 월초이에 대한 조치는 외교적 항의와 우크라이나 내 추가 공격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문제도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백악관은 마두로 이후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또 다른 이라크가 될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로드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위험이 따르더라도 모호함 자체가 정책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까지 미래에 대한 신호는 야당 인기 후보 엔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베네수엘라 선거의 거부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승리한 인물로 여깁니다. 곤살레스 우르티아 지지는 워싱턴이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 재건 중 내전이나 반란을 막아 미국 이익 보호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곤살레스 우르티아의 러닝메이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라고 합니다. 미국은 마두로 부통령 델 코드리게스와 협력하거나 베네수엘라 정부 자체 감독을 추진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이런 선택들은 각기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곤살레스 우르티아 지지는 정당성은 주지만 미국 통제는 제한적입니다. 델 코드리게스와 협력하면 연속성은 유지되지만 공개 약속을 피하면 마두로 통치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유연하지만 명확성은 떨어집니다. 권한이 분산되고 책임이 불명확하면 사람들은 협력보다 지체와 반발을 하게 되어 베네수엘라 내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인들, 기업 지도자들, 군 장교들은 미국이 행동할 수 있는지보다 미국이 계속 관여할 것인지에 더 관심을 둡니다. 장기적인 약속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전화위반을 지지하기보다는 기존의 권력 네트워크를 보호하거나 탈출 전략을 준비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불안정을 오래 지속시키고 부분적 통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순 세력이나 무장단체, 범죄 조직, 지역 권력 중개자들이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미국 목표를 약화시키고 더 깊은 개입 압력을 높일 것입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제거한 공식 이유는 마약 거래였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밀반입 펜타닐과 거의 관련 없고 이는 멕시코 등 카르텔이 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양은 미국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엄청난 양의 마약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헌법상 베네수엘라에 속해 있습니다. 2007년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자국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여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엑슨모빌과 코노코필립스의 인프라와 자산이 몰수되었습니다. 회사는 국제법정에서 자산 회수를 시도했고 세계은행 중재 재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차베스는 해외 석유 회사에 베네수엘라 정부에 지분 과반을 넘기거나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쉐브론, 노르웨이 스타토일, 프랑스 토탈 등은 신규 계약을 맺고 자국 기업의 기술 자문과 소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엑손과 코노필립스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해외 석유 회사에 320억 달러 빚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손실 회수를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는 3,030억 배럴로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며 전 세계 공급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는 외국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에서 이 나라 석유 부문은 외국 기술과 투자 부족으로 크게 악화됐습니다. 전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막대한 석유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계속해서 석유 산업을 잘못 관리하고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산유량은 2000년대 초보다 3배 줄어 하루 80만 100만 배럴로 감소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최대 5천만 배럴 석유를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수입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경제 회복은 정치적 기대에 한참 못 미칠 것입니다. 또한 시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 회복에는 유리한 조건이어도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시설을 수리해야 하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하며 계약도 재협상해야 하고 파트너들과의 신뢰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기대감이 실제 결과보다 더 빨리 높아질 수 있어 실질적인 이익이 나타나기 전에 정치적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합니다. 미국이 통제 밖 결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순간 실제 역할이 얼마나 간접적이든지 간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결과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 산업이 성공적으로 회복된다고 해도 베네수엘라의 전반적인 경제 붕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고 공공 서비스는 취약하며 부패도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더 깊은 개혁과 장기적인 안정이 없다면 석유 수익만으로는 처음에 붕괴를 초래했던 동일한 시스템을 오히려 강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워싱턴에게는 더 좁고 즉각적인 이점들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안정시키면 지역 전반에 걸친 이주 압력이 줄어들고 범죄 조직들도 약화됩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거부한 국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미국의 전략적 레드라인에 맞설 경우 결과가 있다는 선례가 강화됩니다. 이 이점들은 베네수엘라가 회복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조치는 베네수엘라나 그 석유보다 미국이 특히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데 더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둥펑, 21둥펑, 17둥펑, 26미사일은 1300마일 이상 사거리로 멕시코만 미국 석유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사 시 중국 항공기는 현지 비행장에서 미국 걸프 연안에너지 인프라 전체를 장거리 무기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몇 번의 출격만으로 미국 에너지를 마비시킬 수 있어 이것이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전쟁에 얽힌 진짜 이유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중국은 중국이 미국의 서방우 영향력에 개입하며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중국의 방공 레이더 배치는 중대한 도발로 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미국 먼로 독트린에 대한 도전으로 봤습니다. 19세기 중반 제임스 먼로 대통령 이름을 딴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구세계와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남아야 하며 미국은 자국 반구에 유럽 열강의 영향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력한 유럽 열강에 맞선 신생 국가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냉전 시기 먼로 독트린은 소련의 영향력과 군사 장비가 미국 표적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의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미국은 처음으로 안보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본토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해 전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남미로 확장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밀착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었고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전략적 기피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주요 경쟁국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주장은 오늘날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보여줍니다. 통제는 공식적 지배가 아니라 접근, 차단, 지렛대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통치되진 않지만 미국 결정에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 제약이 안정으로 이어질지 붕괴를 늦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맡는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통제를 보장하지 않은 채 책임만 전가될 뿐입니다. 미국이 더 깊이 관여할수록 통제 불가능한 결과로 더 평가받게 됩니다. 권력과 책임 사이의 그 간극에서 베네수엘라의 미래와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